여러분도 분명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때 그걸 왜 안 했을까? 생각났을 때 왜 하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혹시 지금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나요?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망설이고 있는 모습에 대해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아, 그때 해볼 걸 하는 아쉬움? 에이, 그때 안 하길 잘했어 하는 안도감? 저는 생각해보면 안 하길 잘했어 보다는 그때 그래도 한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더 많이 남네요. 다양한 부분에서 말이죠. 지금도 저는 망설이고 있는 주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부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부업에 시간을 투자할 여유가 있을까? 투자한다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어떤 책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부업을 시작하기로 선택했는데요. 제가 선택하기까지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분명 먼 훗날에 이 선택에 대해서 그때 그걸 했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부업을 시작하기로 한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을 단순하게 본업 외 수익 수단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업이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업은 내 마음이 원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지금 해보고는 싶은데 망설이고 있는 것,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업 아이템이 되어야 합니다. 부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본업과는 다르게 온전히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할 수 있습니다. 본업은 업무가 있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관련이 없는 하기 싫은 일도 업무라는 이름하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업은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지요. 두 번째, 돈을 좀 더 잘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미 없는 지출이라든지 아깝다고 생각하는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참여하고 싶지 않은 회식에 참여해서 n분의 1 비용을 내게 된다든지, 별로 배우고 싶지 않은 건데 회사 일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하는 일에서 오는 지출, 시간 낭비 같이 이런 것들 대신에 부업을 위한 공부라든지 좀 더 나은 부업 컨텐츠를 위한 투자 같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오직 나를 위한 지출에 투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나를 위해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업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분야든 부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될까? 하는 것들도 네,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컨텐츠화 하는가에 달려있을 뿐인데요. 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겠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거나 거대한 혹은 특별한 주제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나의 말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어떤 주제든 상관없습니다. 네 번째, 실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은 동시에 성공했을 때 오는 이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업은 일종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사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배운 것들이 온전히 내 경험,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들이죠. 언제 어디에선 사용할 수 있는, 또 적용할 수 있는 나만의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실패에 대한 부담도 적어요.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뽑고 하는 수준으로 부업을 시작하진 않겠죠. 내가 무리 되지 않는 수준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또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패한다고 해도 내 선에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나에게 피해가 올 거예요. 만약 성공적으로 부업을 키우게 된다면, 그래서 부업이 수익이 본업의 수익을 넘어서게 된다면 부업을 본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월급 외에 수익이 생긴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말이죠.
이 정도만 해도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부업을 시작하려면 아이템을 먼저 찾아야겠죠. 부업 아이템을 찾기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라든지 혹은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를 생각해보고 이때 떠오르는 것들을 부업 아이템으로 삼는 거죠.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잘 모르겠다면 인생의 비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뭐한 사람이 되고 싶다를 생각해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가치를 떠올렸다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업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다음 순서에 따라서 생각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최근에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성취감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성취감을 느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지난 성취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양치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꾸준히 해서 며칠간 혹은 몇 달간 혹은 몇 년간 이어오고 있음에 성취감을 느꼈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 떠올리셨다면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어떤 능력이, 어떤 기술이, 어떤 모습이 성취감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그 답을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아, 혹은 의지력이 강한 것 같아, 난 추진력이 엄청나지, 내 꾸준한 빼면 시체야, 강렬한 욕구가 있어.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발견한 이 능력, 기술, 모습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관심 분야 혹은 강점, 능력을 찾고 이를 부업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허황된 것처럼 느껴져도 일단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 보는 겁니다. 제 사례를 나눠보자면 저는 내 지식, 경험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업 아이템으로 제가 배운 지식,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정리해서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를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의 성공 경험으로는 저와 대화를 나누신 분들이 제게 이번 대화를 통해서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또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꼈다는 말도 같이 떠올랐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청, 공감, 호기심, 상대방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오픈 마인드와 같은 강점, 그리고 그런 쪽에 관심 분야가 있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대화와 질문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라이프 코칭이 떠올랐고, 나아가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코칭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천천히 다가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콘텐츠, 강의, 1대1 라이프 코칭까지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코칭 커뮤니티 운영이라는 부업 아이템이 생각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기셨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부업 아이템을 찾은 다음에는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업 아이템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부업은 돈을 벌 수 있어야 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저 취미에 그칠 뿐이에요. 취미일 뿐입니다.
취미와 부업은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다음에 3가지 기준으로 내 아이디어가 부업으로 적절한 아이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재능이 있는가? 물론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부업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부업의 성장 속도를 생각해 보면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 즉 빠른 시일 내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부업을 계속할 원동력도 생기고 오랫동안 부업을 유지할 에너지도 생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아하면서 어느 정도 재능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템화해서 부업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겠죠. 다시 말하자면 재능과 흥미가 적절하게 균형이 맞는다면 성장 속도도 매우 빠르고 만족감도 굉장히 높은 부업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짜 좋고 훌륭한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무인도에서 판 벌려놓고 장사하는 셈이죠. 사람들이 내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보려면 발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시장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나는 정말로 좋아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아이템을 찾거나 다른 방향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거나. 자, 3번째, 돈을 벌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돈을 벌지 못한다면 부업이 아니라 취미입니다. 이 아이템이라면, 이 부업 아이템이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내 아이템, 내 부업 아이템은 다른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서야 됩니다. 이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3 기준 모두 만족한다면 최고의 부업 아이템입니다. 1개에서 2개 정도 만족한다면 괜찮은 부업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템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아이템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부업 아이템을 찾은 다음에는 부업에 집중할 시간을 만들고 몰입하면 됩니다. 하루 일정 중 일정 시간을 빼서 오직 부업만을 위해 투자하세요. 시간은 길이는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더 짧아도 좋고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정한 시간만큼은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차단하고 오직 부업만을 위해 집중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부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템을 찾고 뭘 해야겠다 결정을 내렸다면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어려울 때가 있죠. 두려움이 너무 커졌을 때 그렇습니다. 잘 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시작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실패를 있으면 안 되는 것, 피해야만 하는 것, 끔찍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겪고 경험하면서 관점이 뒤집어졌어요. 실패는 오히려 빨리 경험하면 좋은 것이 된 거죠.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모습을 다른 말로 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아쉬운 점은 어떻게 혹은 어떤 것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어야 개선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좀 더 완벽에 가까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실패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자체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이죠. 다만 실패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실망감, 두려움, 괴로움 등의 부정적인, 실패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내려놓아야 실패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다면 실패는 성장이 발판이 되는 것이고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실패한다고 해도 생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본업도 아니고 부업이잖아요. 기껏해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부업에 투자한 시간, 노력, 에너지, 비용이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겠고요. 더 나은 방향으로, 방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시작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부업을 시작하는 걸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망설이는 게 더 큰 손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진짜 실패는 망설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막연한 두려움들이 계속 느껴질 수 있어요. 일종의 편견이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 이런 모습 보면 사람들은 좋지 않게 말할 거야. 좋지 않게 볼 것 같아. 등 실제로 경험해 보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혼자 만들어내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두렵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커집니다. 이제 막 피어오르는 열정을 손쉽게 가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행동하세요. 행동으로 옮겨서 실체를 파악하세요.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에 겁먹지 마세요. 확인하기 전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게 어때서? 만약 잘 되면 어쩔 건데? 망설이지 마시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편견에 도전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이 들어있어요. 다만 아직 그 자원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빨리 시작하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도전을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혹은 먼 훗날 그때 한번 해볼 걸 하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번 부업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에디터입니다. 이 영상은 나는 퇴근 후 사장이 된다를 읽고 든 생각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책은 월급만으로는 살기 힘든 직장인들을 위한 부업 안내서라는 타이틀에 흥미가 생겨서 읽어봤고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직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상황에서 본업은 본업대로 준비하고 부업은 부업대로 따로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는 취업 준비대로 하고 그 와중에 또 부업은 부업대로 준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이 문장이 왜 기억에 남았냐면은 이거를 읽고 제가 그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그 전에 이제 다른 분들이 저에게 그거 정말 강점이야, 그거 정말 탁월한 그 특징이야, 이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게 말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강점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강점에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그냥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책 내용 중에 최근 3가지 성공 경험을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이 책의 저자는 증류법 스킬이라고 합니다. 이 증류법 과정을 거쳐보니까 진짜로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이게 진짜 강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능력, 이 강점을 바탕으로 어떤 부업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히 이런 관점에서 준비하는 부업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제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확신도 들었고요. 네, 2019년에 출간된 책이지만 이 책의 내용은 몇 년이 지나도 부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그런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생긴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다른 책과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